자, 반갑습니다. 이기는 영어 대표 신성입니다. 자, 오늘 미니 모의고사 우리 수능 특강 Q라는 게 있고요. 연문고등학교 2학년에서 우리 내신 시험 대비로 이제 채택한 외부 교재인데요. 당연히 오늘 연문 개부 촬영입니다. 알다시피 앞에 있는 그 제 사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주로 가족들이 많이 딴지를 걸어요. 가족들이 장인어른이 연락 와서 그 자네 얼굴하고 다른데 그래서 장인어른 AI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그지 막 우리 가족들이 막 신랄하게 비판해. 그지 전혀 안 닮았다고. 여보세요? 내 사진 넣어서 만든 거야. 그지? 그래서 그래도 좀 그지 도움을 받아야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지? 이 여학생은 실존 인물이 아니야. AI가 만든 거고요. 그지? 학교에 이런 여학생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애들 공부 더럽게 열심히 한다. 이 남학생들. 그지? 절대 결석 안 해. 야, 자퇴가 어딨니? 뭐야, 나만 쓰레기야? 자, 그래서 우리 대망의 이렇게 넘어왔어요. 연문고등학교 2학년 전문입니다. 자, 우리 이걸 왜 먼저 선택했냐면 너희들 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얘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리딩 튜럴 어렵고요. 교과서가 제일 쉬워요.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도 좀 할까 싶어요. 그리고 먼저 이거 어디 갔니? 판서 프로그램? 얘 어디 갔어? 지 혼자 알아서 꺼졌나? 이런 젠장. 여기 내가 이걸 쓰고 있었어. 잠깐만요. 방송사고는 아니고 잠깐 기다려요. 다시 여기를 제가 이것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그래서 그 자료들 그 앞에 그 편집한 게 딱 내가 이렇게 처음에 쭉 나온 게 아니라 다시 그거를 내가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미지도 다시 또 AI로 만들고 그거를 완전히 다시 편집한 거야. 그 여백 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지문이 이렇게 돼 있고 A4지가 이렇게 여백이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잡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구조화한다. 나는 구조화하는 인간이야. 왜 구조화를 자꾸 외치냐면 너희들은 다 중요한 정보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잘 구조화시키면 머릿속에 오래 남고 시험장에서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이제 어휘나 어법은 이제 따로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 번 더 이거 계속 얘기한 거지만은 자, 여기 지금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준 워크북에는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까지도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1번, 5번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누세요. 나눠서 여기다 뭐 하냐면 자, simplification 단순화 시킨다고 그러죠. 단순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로 이제 명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글을 써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이었다. 그래서 신선한 어떤 공기로 나갔다 해서 뭐 신선한 공기로 아침에 나갔다. 이렇게 뭐 있잖아요. 얘는 이제 분위기니까 그렇게 정리할 건 없지만 왜냐면 분위기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치? 근데 어쨌든 원자명 같이 했던 거 있죠? 이렇게 명사를 중심으로 글의 흐름을 간략하게 내가 표현하는 방식도 그냥 표현하세요. 기억하기 쉽게.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냐면 여기다 뭐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니까 도입부면 도입부, 아니면 이 도입부가 아니라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면 메인 아이디어.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 거기는 여기다 색깔 칠하고 여기다 그치 별표 같은 거 막 박아놔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흘렀다. 구체적 예시가 흘렀다.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충 부연 또는 뒷받침 문장이고, 그리고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요런 것들을 먼저 이 워크북에 뒤에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거 빨간색 가지고 뭘 해야 되죠? 여기에서 뭐 메인 아이디어랑 결론 부분에 색깔 팍팍 칠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단순화시켜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이 아래 하단에는 뭐가 와야 되죠? 주제, 제목, 요지에 해당되는 거 싹 다 정리해야 돼. 그거는 프린트에 있어. 그지? 맨 앞에 해놨어. 맨 앞에 보시면서. 근데 네가 먼저 한번 해봐. 써봐. 그리고 그 워크북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적을 필요 없어. 내가 기억하기 편한 방식으로 잘 적어놓으면 돼. 근데 그거 앞에 거 안 보고 내가 술술술 적어놔도 돼. 근데 좀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워크북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가. 그치?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어휘, 그리고 어법 사항들 색깔 표시해서 이미 여기 색깔이 이제 수업 때 다 들어간 것들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지 포인트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지?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가 완벽하게 구성되고, 이걸 보고 또 보고 수십 번 회독을 돌리면서 시험장 날 이게 선명하게 잘 기억이 나야 돼. 그치? 그래서 무조건 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 이거는 저거, 여기에 무슨 내용, 어떻게 뒷받침, 어떻게 결론 마무리,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구조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오늘 우리 내신 수업이니까 수능형 어떤 설명은 조금 배제합니다. 그래서 수능형 설명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들은 내신도 결국은 수능형 여러분들이 생각과 사고력을 갖고 있어야 내신도 잘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요, 어휘랑 어법 문제 빼고는요 전부 수능을 표방한 문제잖아. 그치? 그걸 카피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싹 지우고 이제 한 번만 더 말씀드렸어.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뭐가 합니까? 자, 분위기죠. 이거 학교에서 했지? 했는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리고 EBS가 나는 별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평가원하고 친하지 않은가? 평가원은요 분위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지? 심경 변화의 문제만 출제하고 있어요. 왜냐? 얘는 딱 이분법적으로 중간을 딱 자르면 위에 나오는 내용과 밑에 나오는 독자들한테 전하려는 어떤 감정과 감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 문제만 출제한다고. 만약에 얘처럼 그 선택지 잠깐 볼까요? 이걸로 가볼까요? 다시. 잘 봐. 지루하고 지루하다. 얘 동의어, 엔드라는 건 동의어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읽고 답 나오고 그지? 다음 문제 넘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시간 아끼지. 애들 점수 올라가지. 등급 올라가지. 평가원장 잘려. 출제하는 사람들 그지 난리나. 그래서 안 낸다고요. 이걸 잘 모르시나 본데, 만약에 분위기 문제를 내도요 이렇게는 냅니다. 얘가 이분법적 사고 있지? 전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들로 그렇게 내든가. 근데 분위기라는 것 자체에 지금 수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쉬워. 쉽다기보다도 빨리 세이브가 될 수 있어, 시간. 그래서 무조건 심경 변화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혹시 너희들 일선이나 모든 선생님 이런 얘기 합니까? 얘들아, 분위기는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효인사든가 효인사 관련된 부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분사 같은 걸 집중적으로 보고 몇 개 단어 가지고 찍으면 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 그러면 우리 학문을 하거나 우리가 영어를 접하는 이런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위기나 심경 어떤 글은 왜 썼을까요? 이건 옛날부터 넘어가, 그지? 우리 영문학자들의 대가, 뭐 세익스피어까지 갈 수도 있어. 뭐 그 오래된 예전부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대해 어떤 그 자기네 어떤 그냥 단순한 정보의 전달만을 목적을 쓰는 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과 감정 이입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대변하고 싶었어. 근데 이 문학의 꽃 중에 꽃은 감흥이야. 감흥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감흥을 전달하는 게 문학의 꽃입니다. 핵심이고요. 생명이야. 감흥이라는 게 바로 반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급박한 상황과 그 심리, 이 고도한 그런 떨림, 긴장감을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단순히 뭐 효연사, 보사 몇 개 찾아서 찍어. 그치, 작가들의 우리는 예의가 아니야. 이 글을 쓴 사람, 그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심장이 막 뛰고, 같이 공포에 떨고, 같이 기뻐하고 환희하는, 이런 게 우리가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인문학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인문학? 그치? 원장님 인문학도인데, 평생 인문학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글을 좀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 마치 그치?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그치? 어떤 오빠를 짝사랑했는데 누나 몰래 그 짝사랑하는 오빠의 그 누나가 짝사랑하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그치? 미친 짓거리 하고 있는 저 누나가 그치? 좀 말도 안 되는 그치? 말리고 싶지만 그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러고 있는 그 누나의 일기장, 그 일기장에 써져 있는 그 어떤 그 느낌, 그거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래 쳐다본다면 우리는 대충 읽지 않을 거야, 그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부분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돼. 그 의아가 답의 근거야, 그지? 당연히 그것은 내가 수능 수업 때 당연히 전달하죠. 당연히 이 표현은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로 묘사를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이야. 볼까요? It was morning. 아침이었어. 자, as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만큼이야, 무조건요. 그치? as의 뜻 뭐 9가지 뭐 이런 거 11가지, 12가지 정리하지 않아요? 뭐만큼 I stepped out into the fresh air onto the porch. 현관이야, 현관에 신선한 공기에서 나와서 발을 내딛는 만큼. 그러니까 현관에 잡아 신선한 공기에서 이렇게 아침이네? 이렇게. 문학 작품의 좀 특징이 뭐냐면, 그냥 정보성을 가진 메인 아이디어의 그런 그 어떤 학술지 논문, 이 생각이 안 나요. 학술지 논문처럼 더 해석이 우리말하고 일대를 배치 잘 안 됩니다. 문학 작품이니까. 그 우리말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말도 있잖아. 시 같은 거 보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지? 성격 T 애들 이제 시 읽으면 이해 못해. 뭐야? 뭐가, 그지? 바람의 살결인 나비, 이게 무슨 말이야? 그지? 이해 못해, 그지? 그런 표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컴마 찍고 ing입니다. 자, 어법 포인트네요. 시작. 뭐 하면서? 전부 하면서 붙이고요. 하면서가 어색하면, 그치? 졸립게 하품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읽으셔도 돼. 그치?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ing 왜 썼다? 앞에 있는 주인공이 동작을, 하품하는 동작이 눈에 보이는 사시적견입니다. 무조건 그게 ing. 이거 안 해요. 현재 분사구문에 무슨 동시동작, 연속동작, 제발 하지 않아요? 여기 당연히 상대 개념은 누구예요? EDN. 요거만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죠? 하품을 하면서. 그러니까 졸립게 붙이면 우리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말을 확장해야 돼요. 그지? 졸린 상태에서 또는 되게 아직 어리둥절한, 그지? 아직 잠에서 들깬 상태로 하품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다양하게 읽으시는 겁니다. 졸립게는 우리말과 배치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첫 문장 읽었어. 자, 어떤 느낌이야? 분위기 평화롭죠? 평화롭고 그냥 하품 나는 지루한 일상 같아. The smell of fresh dew. 신선한 이슬의 냄새가, 그지? 이거 저기 너희들 그 편의점에 너희들 자주 사 먹는 거 사이다 맛 나는 거 미국 제품 마운틴 듀. 그 듀야, 마운틴 듀. 이름 잘 지었지? 산이슬? 참이슬 말고 그거는 어른들 먹는 소주고. 산이슬. 그러니까 이슬, 신선한 이슬의 냄새가 채웠어 내 코를. 그치? 문학 작품이라 그래, 그치? 신선한, 코를 왜, 코딱지밖에 없는데, 막.
짠짠짠 얘만 있다고 그랬죠. 안 읽어요. 뭐만큼? 다른 센트, 향기만큼. 다른 향기도 내 코를 채웠지만 특히 뭐라고요? 신선한 어떤 그 이슬의 냄새가 또 내 코를 채웠다고. 괜찮아요? 자, similar to 당연히 형용사 구입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서 덩어리로 쭉 올 수 있겠죠. 뭐뭐와 비슷한 냄새? 바닐라 냄새와 비슷한, 바닐라와 비슷한. 근데 훨씬 더 달콤해. 그거와 비슷한 다른 냄새. 해도 되고요. 그거와 비슷한 그럼 신선한 이슬 냄새. 컴마 치고 위치. 오랜만에 나왔네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읽으니까 계속준법이잖아. 그냥 여기서 그런데 그것은 그거 은 붙이는 건 여기에 뭐가 없을 때 짠! 요거 없을 때 그거 그거 이 만약에 동사가 첫 번째 안 나오고 동사가 두 번째 하나 건너뛰어서 나와. 그런데 그것을 붙인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것은 came from the grass. 저 잔디 풀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잔디에서 이거 무슨 똥 냄새지? 그 개가 똥 싸고 있잖아. 저 풀밭에. 너 아침에 나가면 그지 신선한 공기 나다 똥 냄새 나는 거야. 뭐야? 이 고양이 새끼들이 여기저기 똥을 싸나가 막 신선한 냄새와 함께 고양이 똥 냄새. 어우씨, 우리 막 텃밭에다 맨날 싸놓고 막 고양이 새끼들 똥 더럽게 많이 싸. 맨날 이렇게 땅을 또 파헤쳐놓고 거기다 다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 이렇게 싼다. 그리고 또 덮어놓는다 이 새끼들. 그래도 예의는 있어. 그치? 좀 덮을 줄 알아. 가끔 안 덮으면 냄새 장난 아니야. 고양이 똥도. 먼저 해석부터요. 했고 자, 이거는 우리 정리할 때는 뭐만 정리하냐면 보세요. 앞에 뭐가 없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치가 맞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람이 아니니까 뭐를 쓰면 안 돼요. 개수존법에 who 안 되고 당연히 자동으로 오셔야 돼. 개수존법에 컴마 찍고 what, 컴마 찍고 that은 없어. 사용이 없다고 그랬지. 이거만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요.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건 뭐지? 요거죠. 컴마 찍고 이렇게 왔어. which.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뭘 아는 게 중요하다고? 대명사란 얘기는 여기에 3대 천왕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걸 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 이게 어려워서 내가 만든 게 3대 천왕이라고 그랬어요. 영어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짝이 있어, 짝. 그게 바로 1대 천왕.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되는데 하나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명사라고요. 대명사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2대 천왕까지만 갈게요. 2대 천왕까지만 거기 분석하시면 됩니다. 만약 얘가 타동사라면 반드시 거기에 타깃이 되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짠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명사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란 말이 더 우선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걸 이제 개수존법의 관계대명사, 개수존법이라는 말은 중요치 않아요. 괜찮니? 그러면 여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아이고 잘 설명해야 되는데 얘가 빠져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 뭐지? 항상 뭐 생각? 수일치. 수일치는 뭐만? 현재 시제일 때나 하고 누구만? 비동사만. 비동사는 현재든 과거든 다 있으니까. 근데 단 현재 시가 아닌 이것처럼 과거는 수일치가 없어. 괜찮죠? 그리고 위치는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돼. 첫 번째, 앞단어 하나를 받을 때가 있어. 그러면 단복수가 있죠. 그치? 그리고 앞내용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복수가 없죠. 단수 동사만 써야 돼. 두 가지 기능이야? 시작. 그런데 그것은 왔어. 근데 그것은 뭐 찍겠어요? 제가 색깔 칠해놨지. Another scent. 그런데 그 다른 냄새는 풀에서 왔다. 풀밭에서. 괜찮아? 만약에 얘가 과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얘가 비동사였다면 자, 뭐 써야 돼? 단수 써야 돼? 복수 써야 돼? 빨리. 단수 써야 돼. 단수. 저거 Another scent 단수명사잖아. 단수명사. 그러니까 뭐를 받았는지를 찾게끔 하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위치는 이렇게 앞에 한 단어를 받기도 하고 얘는 지금 앞에 한 단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2번이 더 중요하죠. 제일 쓰임이 많지. 전체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지? 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개수문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대신해요. 그래서 이 접사는 and, but, or, for. 그 적절한 대명사는 앞에가 단수니까 it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시험 안 나와. 수능에도 안 나와.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갑니다. Water has dripped from the leaves above. 위에 나뭇잎에서부터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또 컴마주가 아니집니다. 뭐 하면서 자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냐면요. 앞에 생물체 사람이 없는데 왜 현재분사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람하고 관점이 틀려.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가 뭐 한다고요?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이 눈에 보이는 사실적 개념이라고요. 동작의 주인공이야 무조건. 누가 동작하는 겁니까? 떨어지면서 어디 위에? 내 이마 위에 뭐 머리 위에 뭐예요? water. 제가 사물이니까 과거분사 PP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아니야. 하면 안 돼. 하면서 붙여도 되고요. 만약에 하면서가 해석이 어려울 땐 이렇게 해도 돼. 뭐뭐인 상황 속에서 해도 돼. 뭐뭐인 상황에서. 볼까요? 상황에서 읽어볼까? 물은 떨어지고 있어. 나뭇잎. 위에 있는 나뭇잎. 어떤 상황에서요?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상황에서요. 하면서 편한데요? 그럼 하면 돼. 그지? 괜찮아. 자, N 그리고 ING니까. 자, 신선한 자, 요 같은 병렬이니까 요거 하면서 같이 붙여야 되겠고, 당연히 앞과 뒤가 똑같은 구조여야 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신선하게 하면서 내 몸과 감각들을 신선하게 하면서. I took a deep breath. 자, deep이 없으면 나는 호흡을 했다. deep이니까 깊은 호흡을 했다. 그지? 뭐 심호흡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N 그리고 시작했어요. Down the stair. 계단 아래로 시작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계단 아래로 걸어 내려가 시작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 좀 잘 해보시고 모두 다 지우고 다시 갑니다. 자, getting to the bottom, I stepped lightly on the moist grass. 원장님, 둘 중에 하나 먼저 맨 앞에 ing 왔다는 얘기는 동명사. 두 번째 경우의 수 50%죠? 뭐지? 맨 앞에 ing 와서 덩어리 데리고 우리말에 뭐 붙이는 거? 하는, 니은, 꾸며주는 분사. 근데 사실 동명사나 분사는 같은 애입니다. 그치? 약간 개념만 쓰임을 살짝 저기 다른 거지. 원래 현재 분사 있는 거 빌려왔다 해서. 자, 뭐죠? 동명사예요? 아니에요? 동명사라면 뭐 하는 것은 하놓고 동사이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 어머 이거 봐, 작가의 싸가지 없는 거 봐. 이거 우리 독자를 배려하는 게 없어. 독자 배려가 뭐지? 독자 배려? 쉼표. 쉼표 안 찍은 경우 내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치? 안 찍은 사람 많아. 독자 배려가 없는 것 뿐이야. 뭐 잉크가 없거나 요즘 뭐 잉크로 쓰는 사람 없겠지. 그치? 다 뭐 컴퓨터. 어쨌든요. 자, 이것도요. 잘 보세요. Getting to the bottom. bottom은 원래 밑바닥을 얘기해. 병이 있으면 병의 밑바닥. 바다면 바다 밑에 깔려있는 바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말하고 또 1대로 배치되지 않아. 확장해야 돼. 바닥으로 가져진 나는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당연히 ing 왜 쓰는지 아시겠지? 누가 주인공이야? 동작의 주체. 얘가 동작을 해? 동작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실적 개념 무조건 ing. 동작을 하는 게 안 보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야. 그럼 무조건 투명사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ing 쓰는 거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 아래, 그러니까 거의 아래까지 내려간 나는 이렇게 해야겠지. 자, 우리 스텝은 당연히 밟아서 어디를 밟고 가볍게 밟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서 자, 짠 이렇게 일어섰다는 거죠. 축축한 잔디 위를 가볍게 밟았습니다. 밟아섰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자, it seems that 얘는 그냥 하나의 표현이죠. 어떻게 하는데 두 번째,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과거로 썼네요. 현재로 쓸 수도 있고요.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의 명사 없으니까 그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대답의 명사 없으니까 뒤에 조동사 읽어서 뭐뭐라는 거,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빨리 읽을 때는 얘가 아주 고정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치?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해서 얘만 있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읽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야. 괜찮지? 좋아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There had been a small rain shower. 소나기 정도로 보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비 샤워가 좀 작았다니까 좀 작게 내린 건 소나기 정도지. 많이 내린 건 소나기 아니야. 폭우지. 근데 원장님 매정식 문장 대표적인 대열 비 무조건 일형식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주어가 뒤에 있죠. 있다 존재한다인데 자 헤드빈 원장님이 왜 빨간색 했죠? 뭐 과거 완료? 과거가 현재까지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과거까지 그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얘네들이 쓰는 건 독자를 배려해서 어떤 시간차를 명확하게 나타내게 오해 소지를 안 주기 위해서 그 시간차가 뭐냐면 분명히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 누구라고? 과거. 걔보다 무조건 먼저 더 과거였다라는 걸 표기. 뭐뭐처럼 보여? 그냥 쭉 읽었어. 그지? 있었다 존재했던 것처럼 보였다. 소나기가 있었다는 것처럼. 자, 기준 누구야? 내려와서 잔디 위에 올라섰잖아. 풀밭 위에. 그거보다 소나기 먼저 내렸겠지. 헤드피피 무조건. 우리를 편리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대과거만 있어요. 더 과거만. 과거 완료 하지 마세요. 그리고 dim, light. dim은 우리가 흐릿한 요 단어예요. 흐릿한 불빛과 물이 만들었어. 자, 만들다면 머릿속에 딱 오셔야 돼. 이형식도 있죠. 비커명. 그게 아니라 대상이 나오면 뒤에 있는 대상 X를 만들다. 근데 made는 언제든지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 사용동사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숲을. 이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죠. 왜? 1%잖아. 1% 사용. 나머지 전부 99%는 투명사 쓰잖아. 근데 make, have 정도, let 정도가 원형 쓰잖아. 물론 감각동사도 원형이 있지만 얘는 쓰임이 작은 거야. 뭐 사용동사? 사용동사를 읽어봐. 그지? 시작. 흐릿한 불빛과 물이 식혔대. 야, 숲, 너 일로 와봐. 너 반짝거려봐, 이 자식아. 반짝거려봐! 정말 이상하지. 무슨 사역동사. 시작. X가 Y하게 했다. X가 Y하게 만들었다. 숲이 그러니까 이거 왜 스파크 썼냐면 자, 뭐처럼 그것이 덮여 있는 것처럼 작은 크리스탈로 덮여 있는 것처럼 이거 읽고 나 설명할게요. 자, 명사입니다. 관계사지. 우리 트윙클 반짝거리는 대표인 표현이야. 그 옛날에 소녀시대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뭐 팅커벨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트윙클 팅클. 야, 나 노래 못한다. 야, 진짜. 나 그래도 아빠 합창단 단장 출신인데 합창단 단장 6년 했는데 어우씨. 아침 불빛 속에서 반짝거렸던 반짝이는 크리스탈로 덮인 것처럼 숲이 반짝거렸다. 그래서 스파클과 트윙클 동의어로 쓰긴 했는데 그럼 이제 트윙클만 쓰지 왜 스파클은 이렇게 왜 불꽃이 팍팍 튀긴다 의 뜻이잖아 원래는. 왜 스파클 썼어요? 그러니까 스파클 썼지. 얘는 그냥 아침빛에 그냥 샤랄라라랄라 느낌. 얘 뭐야? 진짜 숲이 이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 작가가 이렇게 쓰는 데는 우리한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영어는 자리에서 결정돼. 문장을 데리고, 얘는 한덩어리 동사지. 얘가 들어와서 앞대가리는 절대적으로 뭘 바르고 들어와야 돼? 접착제를 바르고 들어와야 돼. like가 접속사로 쓰이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처럼의 뜻은 똑같아요. 그것이 덮여진 것처럼 반짝반짝거리게 했다. 숲이. 자, 오버 포인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신 때문에 별표 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원형 이거. 그리고요 당연히 주격입니다. 시작 1대 천왕 짠. 주격은 현재 시대 수일치, 비동사 수일치, 과거니까 땡, 점검할 거 없어. 요거만 점검하면 되지. 사물이니까 대. 당연히 위치는 가능하고 사람 아니까 후는 안 되고 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보세요. 과거인 건 알겠어. 근데 잘 봐. 해석 보면 희미한 물빛과 물이 숲이 막 그지 빛이 막 팍팍 튀도록 만든 거야 이렇게 그지. 뭐처럼 그것이 마치 작은 크리스탈 덮여져 있는 것처럼 아침 불빛에 반짝이는 저기 현재 시제 쓰는 게 낫지 않겠어? 반짝이는 지금 어때? 지금 보는 모습이었던 그걸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잖아. 그치? 문학적으로. 근데 이거 과거가 좀 해석으로선 어색합니다. 해석은 현재로 있는 게 낫거든요. 아침 빛에서 불빛 속에서 반짝이는 그런 크리스탈처럼. 근데 저걸 과거시 붙이면 반짝였던 크리스탈처럼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법적 규칙이 더 중요해. 과거 시제니까 과거로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 해석은 과거로 읽으면 꽝 이상해집니다. 너 중요하지 않아? 절대 시험에 안 나와 내신에. 근데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난 학생들 이런 거 되게 의구심을 영어 잘하는 친구들 이런 거 분명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자 어쨌든요. 자 silence 침묵. all around you 주변의 모든 주변 모두 침묵과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또 만들었어. 자 3형식 아니면 5형식 기대할 수 있겠네. 내 심장과 마음이 날아다니게 만들었어. 자 문학 작품이 나와서 이런 말이 나와서 내 심장과 마음이 그지? 우리말로 하면 심장과 마음이 막 헐떡헐떡 그지? 막 기쁘게 있다, 뭐 들뜨게 있다, 심장과 마음이 막 펄럭펄럭하게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다시 메이크 동사의 특징 원형 5형식 쓰였죠. 이걸 목적어 보호라 해요. 내가 목적어 보호 몰라서 아니 전 자리를 표기합니다. 자리. 왜냐면 우리 자리 보고 나서 우리 문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거든요. 항상. 자 I sat on the grass. 어디 위에 앉아 있었어요? 잔디 위에 앉았어. By the lake. 어디 옆에? 호수 옆에니까 호수 가까이에 뭐 호수 근처에 이런 얘기예요. 또 컴마 치고 ing. 무조건 얘가 동작한다. 눈에 보인다. ing.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의 동시 동작, 연속 동작 하지 않아. 뭐 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읽어도 된다고요?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그랬어. 뭘 보면서요? 물과 물고기를 보면서 잔디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 어때? 그 잔디 위에 고양이가 똥 싸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까부터 그지? 축축한 잔디라는데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나 이것도 그 세상 웃겨 죽겠어, 그지? 추측하고 막 그지? 이슬을 막 불빛하고 막 근데 거기 위에 앉고 싶니? 별로 우리 안. 그러면 일단 앉기는 좀 그런데, 그지? 뭐라도 깔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았대. 되게 이것도 코미디야 보면. 자, 또 ing 시작. 허락하면서 되고요.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 허락하는 상황에서. 자, let 사유동사 없다고 그래서 5형식 구조로 쓰이죠. X가 Y 하도록 slip away. 내 자신이 slip away. 자, 문학작품이니까 우리말로 1대1 배차인데 미끄러져서 away니까 분리 가까이 오는 거야. 분리야. away. 분리지?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저 가다의 느낌이야. 자, 또 뭐 하면서요? 그냥 허락하면서 내 자신을 미끄러져서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그냥 멍 때리면서 아니야? 아니면 물이랑 고기 보는 거니까 우리 불멍처럼 그지? 물멍 하면서 절대로 이걸 물멍한다라는 표현은 없겠지. 근데 글은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전적 의미 들여가면서 해석 그렇게 잘해서 해석이 그렇게 이상해? 그지? 그 사전적 의미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 자신을 사라지게 하면서
미끄러져서 사라지게 하면서 이 무슨 말이야? 에이 정말 구리지. 차라리 물멍하면서가 낫겠지 차라리. 그런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답은 따분하고 지루하지? 시끄럽고 축제적인 뭔가 흥겨운 상황이지? 긴장하고 그리고 미스테리어스 다 엔드니까 다 동의어입니다. 그치? 불가사리하고 평화롭고 유쾌하고 뭐 행복한 그리고 비참하고 그리고 우울한 답 4번이 되겠어.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워크북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치? 내가 항상 쓰고 있는 모델이야. 그치? 살아있는 학생은 아니고 똑같아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주고 근거 제시 위기 부각 핵심.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그치? 다른 게 들어가 있어. 얘는 그 분위기니까 얘는 그냥 뭐 구조 이렇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내용을 문학적으로 그냥 쭉 끝까지 그냥 쓴 글이고요. 요런 내용은 수능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요겁니다. 시작. 자 이게 멈추는구나.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야 그렇지. 자 fresh 신선한을 어떻게 stale 이렇게 신선하지 않은 뭐 쾌쾌한 그리고 dim 흐릿한 불빛인데 이걸 가지고 glaring 뭐 눈부시게 비치는 불빛 이렇게 간다거나 또는 silence 모든 정적과 뭐 이런 것들이 한데 갑자기 noise 이렇게 반대말로 이렇게 어휘 표현을 콕콕 집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맥을 딱딱 해놨어. 근데 이거는 멈춤 버튼 누르고 정리할 거 없어. 워크북에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정리해놓은 거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소개한 겁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선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해. 얘들아 must, should, have to 거기에 정답이 있어. 또는 however 뒤에 잘 봐. 틀린 말은 아닌데 또다시 우리가 이 글을 만든 영미인들 작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요즘 현대 수능은 그럴까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 특히나 however 안 나옵니다. 그치? 우리는 역사적이나 문화로 가보면 요지라는 건 당연히 예전에 아테네 신전으로 갑니다. 아테네 신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썼을까요? 이런 기법을 썼겠지. 결국은 이거는 설득의 심리학이야.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제시해. 그래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자기의 주장이나 요지, 생각을 뒤에 견고하게 빡! 이게 이제 글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요지 문제로 나온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네들이 발전해온 과정에서 독자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정말 아주 극강의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 중요한 답의 근거가 되는 시그널, 원자면 이정표로 얘기하기도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도 얘기하죠.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요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메인 아이디어 문제지? 수능 아니니까 이렇게만 갈게요. 자, 시작. 볼래요? 윗글은 무슨 글인 거 알죠? 이건 수능형이야. 거짓말이 있어. 근거 없는 주장은 색깔 내가 일부러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공통적인 건 거짓말이야. 윗글은 무슨 글? 거짓말에 대한 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펼치려고 그러면 그 주장을 펼치는 핵심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제가. 그 화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빡 뱉는단 말이야. 그 화제나 토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주장이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윗글은 거짓말에 대한 글인 걸 역추적, 역학조사에서 올라가 보면 확정되면 토픽이 100%입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사람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토픽이라는 거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글을 읽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야. 위에 글을 처음 이제 읽을 때,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읽거든요. 이거는요, 등급과 대학이 달라집니다. 그냥 주기장창 읽으면서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단어도 중요한데? 거짓말 말고? 근데 이 단어도 얘네 뭐죠? 헷갈려. 에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까? 이런 젠장.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헤매고 그러다가 대충 맨날 뭐해? 그놈의 must, should 대충 나오는 거 찾고 후반부에 마지막에 있는 글 한두 줄 읽고 찍잖아 니네 맨날.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근데 마지막이 중요 정보라서 맞는 경우가 많은데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걔가 결론 마무리가 아니라면, 뒷받침 예시, 세부적 진술이었다면 그 세부적 진술은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끝났다면. 왜? 글은 가위로 잘라온 거니까 세부적 진술, 예시로 끝날 수 있잖아. 맨 밑이. 여기 잘랐으니까 가위로. 갖고 와서 붙였으니까. 알고 들어가죠? 근데 이거 색깔 왜 치는지 아세요? 이거야. 자, 만약에 요걸 제외하고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되게 재밌어. 거짓말이라는 걸 답이 알고 들어가는데 일단 그거 잠깐 무시해보고요. 자, 요지는 핵심을 중심으로 작가의 생각을 펼쳐나간다고 그랬잖아. 그 작가의 핵심에 자기가 힘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표현들이 있겠죠. 왜냐면 말로 하면 막 큰 소리 빡빡 칠 수 있지만 글로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important 그런 거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단어들이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그건 다 알아. 우리도 아는데 이거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토픽이 그렇게 중요했었어. 1번이 답이 되려면 1번의 핵심 소재, 제재가 뭘까요? 1번. 근거 없는 주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가는 거야. 2번.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게 핵심 소재가 됩니다. 3번. 거짓말을 제대로 간파하는지 여부는 확실하기 어렵다. 시작. 거짓말인 거죠. 4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힌다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시작. 관계 형성이라는 겁니다. 5번. 거짓말로 인해 무리를 신뢰하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 다른데 얘네 둘이 똑같지. 그러면 3번하고 5번에도 답을 배치했겠지. 변별력에 의해서. 우린 뭐 할 거냐면 이것만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결국. 그러면 3번과 5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역학조사합니다. 1번이 답이 되려면 근거 없는 주장이 핵심으로 등장하고 중요한 단어니까 얘를 대명사로 쓸 수 있겠지. 이시나 데이로 디스로 받을 수 있겠지. 유의어로 받을 수 있겠지. 계속 등장하겠죠. 마찬가지야. 올바른 판단? 계속 유의어도 나오고 대명사로 계속 받기도 하고 4번이 답이 되려면 관계 형성이 계속 대명사로 받고 뭐하고? 내가 제목 초론에서 말씀드렸어. 처음 문장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대명사나 지시대명사 같은 걸로 또는 유의어로 똑같이 다시 한번 발현이 된다면 걔는 무조건 핵심 소재라고 그랬어요. 볼래요? Many people believe that they are very good at detecting deception. 속임수란 단어를 썼어. 여기 각주 줬으니까. 자, 너희들이 이걸 보자마자 비명을 질러야 돼. 어떻게? 와우.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전에서 그 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통용구조를 정말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게 옛날에 그런 고대 철학자부터 우리 고대 영문학자들부터 흘러내려온 수천 년간 이어온 글쓰기 방식입니다. 보자마자 비명이 질렀어야 돼. 통념이 나왔어. 근데 통용구조는 뭐라고 했죠? 틀린 생각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이 믿거나 만연한 생각을 먼저 뱉죠. 단 작가는 이 생각을 반드시 깨려고 하죠. 반대 입장. 자, 핵심을 보세요. 믿어. 사람들이 뭐뭘 잘한다고요?
탐지하는 거, 그치? 알아내는 거. 속임수를, 에이! 자, 속임수, 우리 선택지 보고 들어왔다. 속임수가 뭐와 동의어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 답은? 아니, 먼저 이제. 근데 확인, 잠깐만. 보세요. 그들은, 원장님. 그들이니까, 이거 뭐야? 그들이니까 두 번째 대명사 발현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맞아.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작가는 이 통념과 반대 입장에 서 있어. 사이트는 뭐 예를 들다.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줄게. 뭘 들어줄게. 쉬운 설명을 들어줄게 할 때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가 나왔으니까요. 예를 들어줍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그들이, 자, 정확했는지, in spotting, 동의어, 어디 동의어, 이거? 요거 동의어야. 그치? 알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을 때, 어디에서 그들이 그 거짓말을, spotting, 이렇게, detecting 할 수 있는지를 심지어 예를 들어준대,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 어디서 그지? 저 거짓말을 내가 알아낸지 그 정확한 거 그 어딘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 심지어 설명도 하고. 당연히 저 속임수 거짓말 이거 우리 되게 잘해. 탐지하는 거 알아내는 거 졸라 잘해. 거짓말 나왔죠? 몇 번? 3번과 5번에 있어, 그지? 그럼 시작. 통념 읽었잖아. 사람들이 거짓말을 good at detecting a lie야, 그지? 그럼 잠깐 뭐지? 사람들이 거짓말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3번. 이렇게 중요해. 수능은 실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많이 해야 되고요. 나 또 뭐 하고 있냐? 내신 수업에 난 진짜 나 미친 당당당.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가면 이렇게 봐야 네가 이 지문 봤을 때 지문이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갑니다, 이제. 짠짠짠짠. 자, 통념. 통념이면 비명, 소리 질러. 그리고 작가의 생각이 반박이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건 however, but이 안 나올 수 있고 다른 표현도 있다. 이건 내가 저기 고3 실전 수업에서 많이 수업했어요. 표현들도 많이 정리했고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시면서 토픽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어. 그리고 어퍼 포인트. 그럼 여기서는 관계사를 이렇게 예를 설명사로 볼까요? 그 예시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중간에 나왔으니까 이제 의미 단위는 이제 끝까지겠죠. 끝까지 꾸며주면서 하는 뒤은 그들이 올바랐던 예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맞췄던 이런 얘기야. 맞췄던 올바랐던 얘기는 그렇게 읽어도 되고요. 자, 원어민 사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시작. 예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드는 그곳에서 그들이 정확했대요.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상관없어. 당연히 얘는 관계사 아니야? 여기 의미 단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읽어서 뭐 붙여야 돼요? 요거 붙여야 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을 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민하지 않을 때. 이 작가가 썼으니까 이 작가가 더 잘 알겠지, 그지? 갑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가는 거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디텍팅, 탐지해내고 알아낸다. 내 통념이구나. 기다려야겠구나. 우리는 어떤 걸로 흘러갈지 다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구나. 정말 천재죠. The problem, 문제. 뭘 가진? 그렇게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갖고 있는 문제는 is that, 요거 뭐지? 왜? 주어가 벌어졌죠? 수일치 항상 조심. 뒤에 뭐가 나온 거지? 짠짠짠짠짠짠짠짠. 길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당연히 problem 단수니까 is. 자, that 항상 상대 이름 누구? what. what은 앞에 똑같이 명사 없이 똑같이 우리말에 것 뒤에 뭐뭐인 것 사운드가 똑같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항상 뭐 이거 아유 지겹다 맨날 얘기한 거니까 그지? 대명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얘는 명사 있으면 대명사고 없으면 대명사가 아닌 그냥 접착제만 역할하고 그 말은 이 대슨 뒤에 3대 천왕 3대 짝이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온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말은 먼저 해석부터 갑시다. 자 그렇게 입증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요것도 내가 색깔 칠해놓고 그지? 명사표 EDN 그렇지? 증명한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우리 된지는 안 돼. 왜 이상하잖아 된지는. 그러니까 니은 사운드 부드럽게 증명되지 않은 증거와 함께 그 문제는 이다. 뭐라는 걸 아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이다. 아는 것이. 자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쟤는 저 위에 있는 이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지? 이 노우 뭐야? 몇 대 천왕이야? 2대 천왕이잖아. 여기 누구 자리야? 그치? 대상을 받는 명사 자리지. 그 안에 문장을 넣고 싶어? 그냥 못 들어가죠. 앞대가리 뭘 바르고 들어가야 돼? 접착제 바르고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동사가 있는 덩어리가 접착 바르고 들어왔으니까 명사절이잖아. 명사절이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죠. 앞에 명사 없지? 때가 아니고 얘 뜻이 살아나면서 핵심 동사까지 읽어가지고 지 이게 들어가야지. 언제 뭐뭐인지 이게 들어가야지. 자 다시 해서 입증되지 않은 증거와 함께 그러한 문제는 입증되지 않은 건 지네가 거짓말을 잘 탐지해낸다는 건 입증되지 않는 거야. 그러한 문제는 이다. 뭐라는 걸 아는 것이냐면 어렵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언제 누군가가 잘못됐는지 거짓말을 믿는데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믿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언제 그랬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른다는 거야. 왜?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거짓말이 안 들키면 자기는 아니요 난 거짓말 안 속았는데요? 저 진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어. 괜찮아? 그리고 자 3대 짝 갑니다. 그것은 시작 해윤사고 물론 얘가 주어 자리에 있었겠죠. 쭉 여기까지. 그러니까 빠진 거 없어요. 누구 대신한 거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스무스 없어. 자 unless 뭐뭐가 없다면 if not의 뜻이죠. 또 이 형식. 근데 있다 존재하다 읽으면 안 돼. 얘 부정어야. There was independent 독립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라고 읽어야 돼. 나중에 독립적인 증거가 없다면 괜찮죠? 보세요. 나중에인데 이 증거 이 부사니까 문장의 주요에서 들어가잖아. 시작. 일단 명사 뒷자리는 맞아. 근데 느낌 evidence 외우고 있어? fact, truth, idea, evidence 뒤에 that 나오면 동격대절 그거 외우지 말라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 원래 명사 뒤에 that은 뭐라고 그랬지? 대명사라고 그랬어. 그럼 3대 천왕 중에 뭐 하나 빠져야 되겠지. 근데 확인.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게 뭘로 쓰인 거죠? 자동사 있지 거짓말하다. 그러면 몇 대 천왕? 주어 동사 1대 천왕 짝이 완전히 다 있잖아. 얘가 없으면 관계 대명사였는데 뭐 하나 빠진 거 없죠. 주어가 거짓말하고 있었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자고 있었다. 이거 똑같아.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지? 대명사야 아니야? 아니죠. 이게 가능한 게 유일한 게 동격대절만 가능한 거지. 그때는 니은 사운드는 똑같아. 근데 원장님이 요 사운드를 얘기해 주죠. 라는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었다라는 나중에 그 증거, 독립적인 증거가 없다면 요 콤마는 뭐죠? 여기요. 부사절이 여기 시작해서 부사절이 여기가 끝났죠. 없다면 how 어떻게 네가 알 수 있어? 발견할 수 있어? 부정확한 판단. 그 말은 네가 속았다는 거. 부정확한 판단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어?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독립적인 증거가 없으면
결국 이 말은 지금 뭐죠? 원장님, 지금 비판이 들어갔는데요? 그치, 통념에. 하이브하고 벗 어디 있어? 얘기해봐. 없잖아. 내용과 단어로 하이버의 기능을 했죠. 어디서 그런 냄새가 나? 여기서 출발한 거죠. 문제. 입증되지 않은 그런 문제. 괜찮아? 하이버가 없잖아. 비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보충 설명할 건 lie. 자동사로 거짓말하다. 하다의 뜻이 있고, 그렇지. 또 lie가 자동사로 앞에 있는 당연히 주어가 있다, 존재한다, 놓여 있다, 이렇게 발전하지. 얘가 3단 변화 어떻게 되지? lean. 거짓말하다의 자동사는 과거 lied. 그래서 요 놈의 과거가 헷갈리는 처음에 시작하는 놈이 뭐가 있지? 타동사. 당연히 뭐가 와야 돼 여기? 무조건 대상이 있어야 돼. 얘네들은 대상이 절대 없고 대상이 절대 없지. laid 3단 변화 이렇게 가죠. 요게 시험에 잘 나와지. 헷갈려가지고. 괜찮아? 여기는 뭐에다 붙인 거야? i는 i를 지우고, 그치? ying를 붙인 겁니다. 전부 다 지우고요. 갑니다. 자, by definition. 뭐 정의를 내리자면 해서 정의로 내리자면 읽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정의는 당연한 거잖아. 성공적인 거짓말은요. 자,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만 보면 물리적인 뜻의 일형식 동사야. 그지? 간다, 이동, 느낌, 이동, 움직임. 그럼 일형식이면 있다, 존재하다지. 근데 잘 봐. 동사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와? 이형식밖에 없어. 이형식은 결국 뭐지? 성공적인 거짓말은, 그래, 여기다 이걸 넣어볼게. 어떤 상태다? 감지되지 않는다. 이형식이 보여? 그럼 이제 고는 뭐예요? become형이 되겠지. 감지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 그리고 일형식도 있다, 존재하던데, 자 해서 부정어야. 없다. 방법이 없다라고 읽어야 돼. 방법이 없다. 뭐의 방법? 그것들을, 그러한 거짓말들을, 이런 거짓말들을 추적하거나 쫓는, 계속해서 쫓는 것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keep track of는 뭐뭐를 쫓다. 그치? 무엇을 파악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keeping track of 뭐뭐를 파악하다. 이제 저는 먼저 이런 거 적고 외우는 거 안 좋아해요. 먼저 이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리. 괜찮아? In fact, 사실상. 자, in fact 그냥 넘기면 안 되지. 성공적인 거짓말 아까 있잖아. 거짓말이 뭐라고? 사람들이 막 잘 쳤는데 살짝 이 사람 여기 뭐 한 거죠? 당연히 거짓말 성공적인 거짓말 모르죠. 하지만 in fact however의 뜻이야. 또 다시.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 성공적인 걸 살짝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론. 이미 앞에서 반론했는데 살짝 성공적인 거짓말 우리가 탐지 잘 안 되죠. 잘 모르죠. 근데 자, 스코어 오버는 많은의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모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버리시면 좋아. 경험을 통해, 경험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경험에 걸쳐서 average detection accuracy, 자, 평균 어떤 탐지, 그런 정확성은요, accuracy, 정확성, is only, 자, 비동사니까 더 좋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낫다. 평균 정확성은 뭐보다? 우연보다. 우연은 뭐지?
지가 정확하게 탐지한다는 게 그냥 아무 탐지 저 거짓말 모르는데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알게 된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보다 조금 더 좋다. 이 얘기 왜 했죠?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탐지한다고 하지만 통념이잖아. Be good at dictating 했었잖아, 그지? 거짓말 잘 탐지한다? 근데 아니, 탐지하지 못한다고 잘. 그래서 지네가 탐지했다는 정확성은 그냥 우연히 거짓말을 알게 된 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다 이거야. 결국은 니네가 탐지하거나 모르거나 그 나무래 그 밥이고 그지 도찐 개찐이야. 결국 다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네가 거짓말 안다는 건 말도 안 돼. 자, 이거 구체적으로 50%와 함께 기준점으로 기준선 베이스라인 우연한 그런 원래는 명사니까 우연 정확성인데 우리말로 1대1 배치 안 되지, 그지? 우연히 맞추는 정확성이 되고요. 우연한 정확성 이렇게 읽어야 돼. 그치? 왜? 우연 정확성 우리말에는 없잖아, 그지? 나무 젓가락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치? 우연 정확성이라는 말은 잘 안 써. 그래서 우연히 맞추는 정확성 또는 우연한 정확성의 기준점만큼으로 50%를 가지고, 그러니까 50%를 기준점을 잡자는 얘기야. 우연히 맞추는 거. 그러면 평균 탐지 정확성은 대략, 이거 누구야? 조금 더 낫다! 그지? Furthermore, 이제 읽을 것도 없어. 어떤 이정표입니까? 앞과 뒤를 추가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중요성, 같은 내용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시니까 이렇게. 더욱이 게다가 또 어가 없어. 시작. 또는 no, 정확하게 부정어 있어. 관계가 없다. 그냥 읽으시면 돼. 이걸 무슨 거의 없거나 no, 아예 없다 하지 마. OR은 같은 내용이야, 그지? little, OR, no, and로 연결되든 OR로 연결되든 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어. 결국 부정어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작. 더욱이 게다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 사이의 관계? confidence. 여기서는 확신, 자신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판단, 얘는 좀 이렇게 읽어야겠다. 판단의 확신 사이와 정확성 사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between A and B가 이거야. between A and B. 얘가 아니야. 얘는, 그지 않네. 전세명사 덩어리.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내렸죠. 판단하는데 어떤 확신, 자신감을 읽어도 될 것 같긴 해. 그런 어떤 정확성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니네가 잘 맞췄다고 해봐야 우연히 맞추는 거에서 한 5% 더 맞추는 정도인데 그건 그 정도 수치로 니네가 잘 맞췄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또 이 말은 왜 했죠? 이게 답이잖아. 그래서 다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이제 또 당도 떨어지고 이제 또 그지 힘도 체력도 지금 떨어지고 하면서 그래도 다 설명드린 것 같아. 요거 동격대 그래서 빨간색 칠했어요. 동격대는 명사를 물론 관계대명사도 명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고 관계부사도 명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얘는 이 특징이 있죠. 앞에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얘를 요따구로 할 수 없다는 거. 동격대는 동격대만 있습니다. what 없어. who 이런 거 없어. 대만 있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돼. 그러면 됐고. 이것도 성공의 거짓말은 어떤 상태이다. 탐지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 말은 또다시 동사디 일이니까 성공의 거짓말이 지가 탐지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탐지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다 비동사 넣으면 수동태잖아. 탐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읽게 되잖아.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않아. 그지? 단수니까, 단수, 이거 초등학생이야, 뭐야. 이런 거는 하지 않고.
다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between A and B, 그치? 이런 연결사.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좀 또 까먹었는데 일부러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젠장. 자, 문장 삽입 그러면 여기 요거 여기 넣을 수 있고. 자, 빈칸줄은 당연히 어디지? 여기죠. 대열이즈까지는 놔도 뭐 어디 뚫어? little or no relationship 빈칸줄은 때릴 수 있죠. 마지막에 정리잖아. 결론 마무리. 그렇다면 그 말은 즉슨 어디 또 빈칸 때릴 수 있어요? 같은 메인 아이디 어디 있어? 여기 아니죠. 메인 아이디 아니죠. 통념이죠. 여기서부터 증명되지 않은 문제는요, 어렵다. 근데 여긴 내용이 뭐하니까 빈칸 내긴 좀 그래. 아까 여기만 명확해 내용이요. 그지? 결론으로. 그러니까 저긴 빈칸 때리기 딱 좋아. 당연히 이 내용은 워크북에 다 있어. 그리고 주제제목 요지는 다 정리돼 있어. 그러니까 그 주제제목 요지를 아까 원장님 정리하는 거 알죠? 밑에다가 주제제목 요지 정리해놓고 어법 어휘 싹 정리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지? 글의 흐름 단순화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형광펜 짝짝짝, 그리고 여기 있는 거기서 단순화 시킨 거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 빨간펜 밑줄 짝짝짝, 뭐 별표 빵빵빵, 그리고 표현과 어휘 어법 싹 정리. 그 한 장에 올인원이야. 거기다 싹 다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본다. 그러면 글은 쉬워져요. 그리고 됐어. 이렇게 됐고, 요것도 우리 아주 예쁜 여학생 우리 워크북에 다 들어가 있어? 흐뭇하지? 물론 이제 컬러로 복사가 안 되니까 좀 그렇지만 이렇게 컬러로 보면 아주 예쁜 여학생이야. 자, 거짓말에 대한 간파 당연히 통념, 반박 및 원인,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 뭐 5% 정도 되는 거. 그리고 결론 마무리 졌었어. 그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이걸 옮겨주라는 얘기 아니야? 글을 보고 그 글 옆에다 네가 해석하면서 그걸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명사 중심으로 표현으로 그렇게 그지 단순화 적어보는 거야. 그지? 쭉쭉. 그리고 그 옆에다가 따로 이런 식으로 그 네가 정리한 거기에 여기 통념, 그 요거에 이제 그 통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예시, 뭐 통계 수치, 그다음에 여기 마무리 결론 내용, 그리고 정리하시고.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좀 보시고, 보고 옮겨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절대로. 먼저 생각, 고민, 그 다음에 참고, 그리고 당연히 앞에 다 이렇게 해놨지. 여기 주제 제목 요지랑 그지 한 문장 요약해놓은 것도 다 거기다 다 해놨어. 그것들을 이것도 옮겨 적는 게 아니야. 이 내용은 이제 거기 밑에다 적잖아. 우리 아까 원장님이 말해준 대로 지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대. 그지?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거든. 주제 제목 요지. 그지? 근데 너네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봐. 되게 서툴르게 써도 돼. 아무도 안 봐. 나만 보지. 나도 네가 받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지. 이걸 정확히 읽어보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봐. 서툴더라도 내가 직접 내가 기억하기 쉽고 내가 공부한 대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참고해 보면서 적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뭐 칸을 여기다 이렇게 좀 분할을 해도 돼요. 여기에다 이제 어법 포인트, 어휘 표현 포인트, 내가 꼭 몰랐던 것들 또 정리도 해보고, 여기 뭐 주제 제목 요지 뭐 이런 것들을 그지 또 정리도 해보시고. 그래도 칸이 모자라면 포스트잇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그치? 자, 마지막이야. 갑니다. unproved, 입증되지 않은데 당연히 on을 빼서 입증된 증거 이렇게 쓱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지되지 않은 건데 성공적인 거, 근데 성공적인 거짓말이 감지됐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iscover, 발견된, 같은 말이야. 그지? discover. 그 다음에 마지막 거의 없어. 그런 관계가 거의 없는데 관계가 많아 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빈칸줄은 아까 얘기했던데 이런 부분 위주로 어휘를 좀 보시고. 괜찮아? 오늘 힘드니까 안 되겠어. 원래 계획은 3개인데 2개만 나가보겠어. 또 이어서 가볼까?